안녕하세요. 슈팅스탁 2부 주식설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난입니다. 주식설전 시간에서는 매일 각기 다른 전문가들의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통해서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강의를 준비해드릴 예정입니다. 깊이 있는 강의가 매일매일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전문가의 강의를 들어보기 전에 시장에 대한 정리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한 주를 앞두고 경계감이 가득하면서 양시장이 파란불로 거래를 마친 하루였습니다. 오늘 12일에는 미국의 11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 그 다음 날에 있을 FOMC 기준금리 인상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13, 14일에 있을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일단은 0.5%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뿐 아니라 유럽이나 영국의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도 이번 한 주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저조했던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 막판 갈수록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자 0.67% 밀린 2,37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수급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매수에 나서긴 했지만 그 매수세가 굉장히 좀 부진합니다. 오늘 177억 원가량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400억가량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 막판 들어서 낙폭을 좀 키우면서 0.59% 밀렸고요. 71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수급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 대금이 아주 적었기 때문에 개인 기관만이 매수에 나선 가운데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로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120억가량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안화가 최근에 급격하게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원화 가치도 좀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그에 따른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늘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는 1,31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후로 좀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오늘은 1,304원쯤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특징주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요즘 전반적으로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또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벌집 막내 아들의 흥행으로 웹툰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자, 그중 하나 DNC 미디어입니다. 일단 웹툰 시장이 부각이 함께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웹툰 시장 규모가 4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그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 굉장히 많은 웹툰 관련주들이 오른 가운데 DNC 미디어는 5%가량 상승하면서 1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5G 관련주들에게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의 1, 2위 통신 사업자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막판부터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지난주에는 굉장히 큰 폭의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2%가량 상승하면서 2만 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 오늘의 특징주는 이번엔 좀 하락세가 짙었던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건설주인데요. 건설주는 한때는 네옴시티 관련 이슈가 아주 뜨거웠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특히나 빈살마 왕세자의 방한 이슈 등으로 건설주들의 매수세가 좀 몰리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선 다시 한번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특히나 건설주들 PF 자금 대출 자금난이 묶이면서 건설주들의 좀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건설도 한동안 4만 원 중반대까지 오르다가 그 이후로 추세가 꺾이면서 오늘은 4%가량 주가 빠진 36,8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의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완화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항공주나 화장품주들, OTT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또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다시 한번 코로나 대유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세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일동제약 오늘장에는 7%가량 주가 오르면서 39,1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특징주들도 만나보셨습니다. 잠시 후
후에는 이제 전문가의 강의, 오늘 준비된 강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강의 끝나고도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는 노란톡도 상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다비드 전문가인데요. 다비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방송 도중 하단에 계속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간단하게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의 더 많은 투자 전략들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계속 뭐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이 좀 앓고 계실 것 같은데요. 샵 37715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노란톡에 많이 올려주시고요. 채택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까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비드 전문가와 첫 방송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번에도 강의 프로그램 만났었는데 네, 또 석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됐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네. 시장 또 정리해 주시고 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 앞으로 유익한 강의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그럼 바로 어떤 주제로 전문가님이 강의를 해주실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일장 썰전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연말 산타랠리가 이번 주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11월 CPI, FOMC의 전 세계 투자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관련된 이야기들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오프닝, 또 OTT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와 관련한 이야기까지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너무 중요한 한 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도 하는 것 같고 긴장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떤 부분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는 그렇죠. 주요한 일정이죠. 예. 그래서 우리 또 CPI와 그다음에 또 FOMC 관련된 얘기를 또 안 하고 갈 수는 또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 이게 또 투자자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데일리에 또 참석하는 전문가분들 안에서도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갈릴 겁니다. 근데 이제 산타랠리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산타랠리를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데 저는 사실 그와 좀 반대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뭐 산타랠리를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지 이런 이제 의심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답변들이 뭔가 이제 좀 되게 시원한 내용들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 그냥 그동안에 시장에 좀 많이 빠졌으니까 아니면은 뭐 지난번에는 CPI가 한번 좀 꺾이는 게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한 그 정도 안에서 그러니까 좀 뭔가 좀 근거가 좀 타당하지 않는 그런 기대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내일 당장 저녁에 CPI 발표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또 미증시 안에서도 우리가 또 CPI 발표를 뭐 앞둔 시점에서 아니면 발표가 나온 직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빨랐죠. 그리고 CPI 발표가 나오고 직후에 이제 FOMC의 일정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FOMC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딱 좌지우지 되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증시의 여파가 굉장히 좀 세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빅스텝 쪽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좀 빠르게 진행이 됐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사실은 11월 달에 좀 반영이 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FOMC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조절이 될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지금같이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됐었던 그런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 날 CPI 발표에 앞서서
P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 추이가 좀 움직임 자체가 이제 CPI에 영향을 좀 많이 주기도 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CPI가 좀 많이 꺾여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또 PPI에 영향들이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갔기 때문에 CPI가 좀 꺾여서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그 PPI 발표가 또 나오기는 했었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더 낮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상승률에 대한 추이가 좀 다소 내려간 것들을 이제 차트를 통해서 이제 보이긴 하지만 컨센서스가 예상했었던 것만큼 시장에서 그렇게 좀 화려하게 반응을 주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표가 나오고 목요일 날은 미증시가 상승력이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발표 이후에 또 미증시가 전부 다 아래쪽으로 꺾이고 오늘 우리 증시를 좀 무겁게 만들었었던 것도 이거에 대한 영향이죠. CPI가 생각보다 많이 꺾이거나 지난번처럼 좀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들이 시장의 좀 흐름으로 좀 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표는 8월 10일, 그 다음에 이제 9월 13일, 이게 일정이 뭐냐면은, 올해 이제 하반기에서부터 CPI 발표가 나왔었던 그 일정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뭐 아래쪽으로 좀 꺾였던 적도 있고, 여기 그 빨간색으로 나온 거는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온 그런 수준들이 되죠. 그리고 11월 달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좀 많이 하회를 했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CPI 발표가 나왔었을 때 그때 이제 증시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 움직임들의 굉장히 좀 큰 변화들이 좀 있었죠. 어떤 날은 갭상승으로 해서 지수를 확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거는 다우존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발표 직후에 개파락으로 빠지면서 엄청난 급락을 보여줬었던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 같은 경우는 증시에 좀 반등을 이끄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근데 지금 CPI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좀 좋은 결과가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문은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FOMC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사실 뭐 금리 인상을 빅스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호응은 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11월 달에 이미 좀 선반영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빅스텝에 대한 인상 발표가 나왔었을 때 그 일정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항상 또 연설하고 발언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인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CPI 변화라든가 뭐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었을 때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 피크점이 좀 잡힌 것 같다. 그동안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어왔던 게 효과가 좀 나오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증시에 좀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올리기도 좀 급한 상황이지만 이제 뭐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들이 좀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되 최종 목표는 높이고 그 시기를 좀 멀리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뉘앙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좀 지수의 분위기를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이번 FOMC랑 CPI 발표 후에 시장이 급등을 하든 아니면 급락을 하든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뭐 하루 이틀 앞둔 그런 시점에서 그거를 뭐 방향을 정확하게 한쪽에 이제 기울어져 가지고 좀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12월 달에 하도 요즘에 좀 산타랠리 기대감들이 투자자분들한테 좀 많은 것 같아서 연도별로 12월 달 월봉이 어떻게 나왔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산타랠리라고 하기에는 사실 뭐 빠진 연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뭐 연도 좀 많았었죠. 근데 이제 이 뭐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에 시장에 좀 특수 환경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시즌 이후에 경기 부양책이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오면서 지수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던 부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12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때 너무 희망 회로를 그리면서 가져가기보다는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 상황을 봤었을 때 우리 증시가 올라가는 방향보다는 하락 방향성에 우리가 좀 더 위협적이게 그다음에 가능성이 좀 높을 그 상황들임을 좀 인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이 꼭 올라가야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하락장에서는 하락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테마 종목이라든가 단기 매매법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좀 전략들을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시장 안에서는 아무래도 뭐 가치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우량한 종목들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힘을 잘 못 쓰기 때문에 개별 재료주들의 힘이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사실 뭐 기대하는 반도체 종목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힘을 좀 잘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또 이제 지수의 방어력을 좀 이끌어왔었던 2차 전지 종목들도 환율이 좀 내려가면서 요즘에 좀 힘든 시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테마와 이슈를 좀 받으면서 떠오르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두 번째 주제로 가져온 내용도 그냥 그대로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재료성, 그다음에 테마성 종목들이 중국발 이슈에서 저는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배경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됐었냐면은, 지난번 그 G20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이쪽으로 이제 기울기가 좀 치우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시진핑 주석과도 이제 만나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K 컨텐츠라던가 방송 드라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풀리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좀 개선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휩쓸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컨텐츠 종목들도 지금 힘을 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뉴스들이 좀 더해집니다. 여기에서 여기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은 중국 OTT에 김태리, 조정석이 그러면서 이제 한알령 빗장이 좀 느슨해졌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들이 한알령 때는 계속해서 이제 좀 퇴출이 되고 보여지지 않았던 그런 콘텐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또 화상으로 개최가 됐고, 제가 이 방송을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좀 확 나오진 않았었는데, 중간에 들어오기 직전에 좀 흐름들을 보니까 좀 뭐 좋은 시간들을 좀 가졌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북핵이라던가 뭐 한알령 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논의가 좀 된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이 시장에서 좀 전달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발 뉴스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사실 중국 쪽에서 한알령 해제 쪽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뭐 콘텐츠들 아니면 이제 뭐 판호 관련된 게임주들 아니면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그 여행주들이라던가 아니면 화장품 종목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을 좀 많이 받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어가면서 중국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부각이 좀 이런 내용들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쪽으로 이제 이동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약주들이 부각을 받았는데, 중국에서 이제 뭐 감기약이라던가 해열제, 사재기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기 전에 차트를 좀 몇 개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근 중국 이슈가 나온 내용들 대비해서 관심 있게 좀 보면 좋겠다 싶은 종목들을 같이 좀 차트를 보면서 몇 개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소비주 이슈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되는 거는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되겠죠. 뭐 시가총액 대장으로는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이 있겠고, 과거에는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가 대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뭐 이츠한불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토니모리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다시 이제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종목들 말고 지금 시장에서 좀 약간 익숙하진 않으실 수 있지만 오히려 돈 재료가 좀 불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그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좀 몇 번 언급이 됐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최근에 바닥에서 없었던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윗꼬리들을 좀 여러 번 달리더니 지금은 방향을 위쪽으로 좀 틀어놨습니다. 방향을 틀어놓고 최근에 뭐 다른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상방을 열심히 좀 두드려주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P&K 피부 임상센터라는 종목도 최근에 바닥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기업도 좋은 이슈와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부각이 좀 덜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화장품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단발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중국과의 그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런 모멘텀들이 좀 더해지면서 볼만한 이슈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화면에 뭐 종목들이 정확하게 좀 나가지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차트와 그 종목들까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장품 쪽에서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행주 쪽 안에서도 저는 뭐 여러 종목들 있지만 사실 여행주라던가 항공주들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다 보니까 실적으로 굉장히 좀 암울했었던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근에 이슈들은 좋고 차트들이 좀 좋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적이 계속해서 좀 부진한 이런 기업들이 있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익에 마이너스 빨간불이 4년 연속으로 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1분기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상패 시즌이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에서 연속 적자 기업들은 좀 부담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항공주 쪽에서는 아시아나 항공 정도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적자에서 흑자로 좀 강하게 전환한 이런 모습들이 그다음에 바닥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M&A 이슈를 또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시아나 항공이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 종목들을 좀 추려서 왔는데 뭐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지금 뭐 그 자료에서 좀 정확하게 좀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가지 종목과 그다음에 제가 또 관심 종목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만한 오늘의 또 중국 시장에서 나온 제약 섹터의 다음 후속주라던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우리 또 그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아직 부각이 좀 덜 된 종목들 이런 것들은 제가 노란 토개를 통해서 제가 오늘 방송을 마감하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추가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가격 전략에 대한 강의들은 오늘 제가 방송이 끝난 무료 방송과 노란톡을 통해서 조금 더 좀 자료 수집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가지 이슈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였던 중국 관련해서는 또 종목들도 몇 가지 짚어드렸죠. 선진 뷰티 사이언스나 P&K 피부 임상센터, 또 항공주 관련해서는 제주항공처럼 적자가 좀 심한 종목을 제외하고 아시아나 항공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국 관련 수혜주들은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 준비된 강의를 함께 하셨고요. 오늘 또 뭐 강의뿐 아니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해주시나요? 네, 일단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생방송 안에서도 해야 될 코너들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더 많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흔들리니까 전반적으로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못다한 종목들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 좀 더 디테일한 그다음에 또 가격 전략과 좀 제시들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무료 방송에 사실 제가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주제는 저는 이번 CPI와 FOMC가 굉장히 시장에 큰 여파를 남겨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진짜 기다리는 산타 랠리가 됐든 아니면 이제 시장이 6월 달과 9월 달에 연속 폭락장이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반복이 되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일정을 앞두고 우리가 대응을 미리 좀 설계를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수익이 잘 나야 되는 시장에서 힘을 못 내고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엔 6월 달과 9월 달 폭락장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당시에 밀렸던 종목들이 물려서 처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힘들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 투자자분들은 또 의지를 또 많이 잃고 그다음에 또 힘든 시기가 오래 지속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발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별 투트랩 전략들을 좀 알려드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어떤 뉘앙스 어떤 멘트가 나왔을 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예민한 상황이고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미리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또 실전 매매 전략들을 잘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이번 한 주 정말 너무 중요한 이벤트들이 몰려 있는 만큼 각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투트랙 대응 전략을 공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CPI와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또 전략주도 공개를 드릴 텐데 힌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보시고 전략주 정답을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오셔서 댓글에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커피 쿠폰까지 드릴 예정이니까요.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는 시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포털 들어오셔서 다비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시 한번 잠시 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종목 상담. 네네. 첫 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님? 맞습니다. 그죠? 네, 생방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자, 바로 종목 상담은 첫 번째 종목 푸드나무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드나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25,5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있으십니다. 일단 푸드나무가 뭐 올 한 해 내내 좀 내리막길을 걷다가 최근에는 한번 급등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는 아직까지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을 만한 전략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간을 조금만 더 좀 가져보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게 참 우리 시청자분께서 25,550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게 그 좀 물린 상황에서 기다리는 투자자분들한테 참 야속한 얘기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많이 물려 있는 상황에서 기다리면 내가 본전 가까이만 좀 와주면은 매도를 해야지 조금만 올라오면 내가 매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시다가 꼭 이런 종목들은 약간 좀 모자르게 올라온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제 또 막상 올라오면은 막 사람이 이제 심리가 욕심으로 막 뒤바뀌죠. 그래서 올라오면 팔았으면 좋겠다, 조금만 올라와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막상 또 올라오고 비슷한 위치가 되면은 또 욕심을 내면서 또 그런 종목들은 또 꼬리를 달고 또 슬쩍 도망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방에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매수가에 접근을 했었을 때 적어도 비중의 절반 이상은 덜어내는 게 좀 맞는 대응 전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 흐름 분위기와 만들어가고 있는 거래량, 그다음에 최근에 보여줬었던 상한가에 근접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거래량도 좀 많이 다운된 상황에서의 다시 재조정이 들어가고 과거에는 나오지 않았었던 이런 이제 장기평선 돌파 이후의 안착 그림들이 최근에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지난번에 넘지 못했었던 매수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위쪽에는 매물대를 좀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좀 근접이 되는 시기들이 다시 한번 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낙폭을 좀 줄여가지고 좀 현금 찾고 매도하는 그런 대응 전략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드나무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삼성전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는 75,000원이고요. 비중은 4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요즘 뭐 반도체 업계에 뭐 먹구름이 꼈다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만 일단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볼까요? 근데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 어떤 목표와 목적을 두고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매수가까지 단기간 안에 올라가기는 지금은 좀 힘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적금식으로 이제 조금씩 좀 늘려가면서 이거를 이제 뭐 단기 매매로 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보통 연 단위 아니면 그 이상의 단위를 보면서 좀 멀리 보고 이제 투자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계실 텐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삼성전자는 믿고 홀딩하고 가져가는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가장 월등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끌어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뭐 금리 인상 여파 이런 것들 때문에 기술주들도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 이제 삼성전자를 동반한 반도체 종목들이 과거에는 실적이 엄청 잘 나왔는데 그 다음 분기에 더 잘 나오고 그 다음 분기에 또 잘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적자로 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과거에 이제 역기조효과들이 좀 나오면서
당분간은 이제 좀 실적이 좀 선방을 한다 하더라도 좀 실망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황의 개선이 먼저 좀 중요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지금 평가가 과연 6만 원대, 5만 9천 원이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 이 가격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돌려주려면은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좀 잡혀야 되기 때문에 좀 멀리 보고 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딱히 걱정을 하시지 않고 그냥 뭐 연 단위로 보시면서 열심히 좀 모아 가셔라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시고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좀 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스페코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는 5,600원의 비중을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스페코 이 종목도 뭐 여러 가지 좀 테마가 있는 종목인 것 같긴 한데요. 주가는 좀 최근에 많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스페코는 뭐 기업의 가치 성장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이제 방산주로 좀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라던가 테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는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갈등 거기서 이제 부각이 됐었던 내용들 혹은 현대로템이 이제 수주 받으면서 급등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몇몇 그 방산주들이 뭐 이제 부품 납품이라던가 이렇게 좀 같이 끌려서 한번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한번 살짝 오르락 말락 했었던 이런 내용들은 북한이랑 좀 최근에 그 좀 좋지 않은 상황들이 나왔었고 과연 북한이 이제 7차 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좀 우리도 좀 많이 좀 나눴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그 방산주들이 부각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단발적인 이슈들이 최근에는 좀 조용해졌죠. 그래서 좀 가벼운 도발로는 일단은 좀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시기가 됐고 시장이 좀 무거워지다 보니까 재료를 잃으면서 좀 힘을 빼는 그런 모습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방산주의 이슈와 테마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좀 해줘야 이렇게 좀 뉴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그런 부분들을 기다리는 것도 좀 애매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스페코는 아쉽지만 과거에 이제 타이밍을 놓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뭐 매도를 하면서 서서히 줄여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의 일봉 차트가 아니라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돌려줘야 되는 주요한 위치에 있고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이라던가 이평선산에 지난번에 이제 지지가 났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자리고 여기가 이탈이 되면은 바닥이 어디서 잡힐지는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위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추가적인 반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매도를 해 나가면서 이제 줄여가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코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다비드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을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채택이 되면은 커피 쿠폰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전략주에 대한 AS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꾸 제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략주 주 AS는 저희가 첫 방송이기 때문에 뭐 전략주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전략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AS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첫 번째 종목으로는 포스코 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이 급등을 했다가 그 상승분을 다 좀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좀 화끈하게 올라갔다가 그러니까요. 최근엔 또 불이 좀 금방 꺼진 네, 그런 맞아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포스코엠텍은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가장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뭐 편입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갖고 와서 이제 좀 그랬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결국에는 뭐 터지면서 5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었고요. 단기간 안에 너무 좀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조정도 좀 깊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한 번씩은 다 돌았거든요. 처음에 이제 금양이라는 종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먼저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뭐 포스코, 엠텍 아니면 이제 뭐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 연속 랠리가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도 다시 한번 또 이제 좀 반응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저는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을 볼 때 이런 단기적인 이슈 테마를 한번 노려볼 만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저는 좀 괜찮다라고 소개를 좀 많이 시켜드렸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그 이제 기반이 되는 게 이제 월봉상에 계속 두드리는 이 정고점을 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추이가 지금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주봉상에서도 단기간 안에 강한 급등이 나왔고
아래 조정 안에서는 이제 거래량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뭐 대략 한 8,000원, 8,500원 위쪽에서 자리를 좀 잡아가는 이런 모습 안에서는 좀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서 이걸로 이제 좀 수익을 내실 분들은 충분히 챙기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를 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대략 한 8,500원 부근에서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서 되돌림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포스코 엠텍은 8,500원을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되돌림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신도기현이라는 종목에 대한 AS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이 종목도 꿈틀꿈틀 좀 다시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한번 또 AS를 해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뭐 가장 최근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움직임이 아직은 뭐 이렇게 큰 반응이 없었고 차트를 좀 보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봉에서 나눠 담고 눌렀을 때 이제 2차 매수를 좀 포함을 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실제 좀 매매 전략들을 좀 잡아드렸었는데 뭐 그렇게 대응하신 분들은 뭐 지금 뭐 매수가 위쪽으로 좀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첫 번째 음봉에서 담으신 분들은 좀 뭐 다시 좀 부담을 줄이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또 바닥에서 열심히 올라온 뒤로 계속해서 위쪽에 이제 윗꼬리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돌파에 대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지난번 6,500원 요 매물대 있죠. 여기를 이제 몸통으로 재차 돌파를 하면은 아까 같이 뭐 포스코 엠텍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니면은 뭐 최근에 MBT가 급등을 했던 것처럼 바닥에서 이제 반응 보여주고 강한 돌파가 나오는 이런 양봉을 좀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도기현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분위기가 점점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뭐 5,500원 아니면 5,400원 이 위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6,500원 잡아먹고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종목이니까 한타를 한번 좀 기다려 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도기현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조금 더 홀딩 쪽으로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트래픽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또 어떤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볼까요? 네, S트래픽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제가 두 번을 좀 소개했던 종목인데 한 네. 번은 또 좋은 결과로 마감이 되셨을 거고 예. 이제 뭐 두 번째 흐름에서는 지금은 좀 약간 눌리면서 조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이 종목을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2차 매수의 자리를 좀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눌림목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여줬었던 뭐 기가팩토리라던가 뭐 전기차 충전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뭐 LG 엔솔이라던가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좀 힘을 못 쓰면서 전기차 테마가 조금 좀 저조해지긴 했지만 전기차 충전 시장 같은 경우는 또 개별 이슈와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또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일 그다음에 모레 FOMC라던가 아니면 CPI 발표라던가 시장을 어떻게 보면 되게 크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좀 담겨 있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거를 매수를 다시 보신다라던가 아니면 뭐 재매수를 2차 매수를 좀 기다리신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좀 눌리는 자리를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면은 종목들이 이제 같이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뭐 거기에서도 시장이 별반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흐름이 지나간 이후에 뭐 2차 매수까지 또 준비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넉넉하게 보시는 분들은 저는 뭐 4,000원까지도 하단 구간들이 좀 막혀 있으니까 여기까지 넉넉하게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길게 보는 추이 자체가 좀 바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거래량이 터진 지 얼마 안 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5,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은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더 강한 이런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끼가 많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종목이니까 위아래로 대응을 할 때도 조금 넉넉하게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트래픽은 5,000원 돌파가 가능해 보인다. 돌파를 한다면 또 더 강한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S트래픽도 흐름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 방송이 끝나면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으신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로 방송해 주신다고 하셨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되게 중요한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올해 시장에서 연말의 분위기가 어떻게 가느냐 굉장히 좀 큰 이슈를 좀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지 아니면 뭐 방어를 좀 빨리 하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증시의 위치가 어디 있고 어디서부터 이제 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오늘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디테일하게 듣고 시장이 흔들렸을 때 대응을 잘해야 레포트가 지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뒤에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까 싶어서 네. 강의를 조금 좀 함축을 해서 좀 빨리 마무리를 했었는데 앞서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지 못했었던 종목들이라던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의 이제 뭐 가격 전략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 재료와 테마를 받고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정보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이번 한 주 CPI 발표도 FOMC 결과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각 이벤트들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투트랙 대응 전략을 공개를 해드린다고 하셨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강의의 모든 내용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앞서 이제 두 번째 이슈로는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죠. 화장품 관련주도 몇 가지 짚어드렸는데 더 많은 수혜주들까지 공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희가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힌트를 풀어드릴 텐데요. 힌트 보시고 정답이 예상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창에 그 종목명 정답을 올려주시는 분들 안에서 또 커피 쿠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비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는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가 총 2개의 전략주를 준비를 하셨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공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에서 누가 공개를 했어가지고 힌트를 네네. 말씀드려 달라 했더니 종목을 바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문가님 힌트만 주시죠. 그 전문가분이 네. 어떤 분이시죠? 적풍 전문가님.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도 일단은 종목명을 숨겨놓고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아는 종목인지 이 종목이 괜찮은지 한번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땡땡땡땡땡 5글자인 거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 중에 버키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뭐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난 금요일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우리나라 뭐 K 컨텐츠의 이슈를 좀 받으면서 OTT 그다음에 뭐 컨텐츠 제작업체 이런 종목들이 힘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이제 중국의 한알령 해제 이슈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불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진 그런 종목인데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은 앞서서 그 말씀드렸던 뭐 컨텐츠 OTT 관련된 좀 후속이 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아래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뭐 컨텐츠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메타버스 쪽에도 같이 연결고리를 일 수 있는데 지금 뭐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좀 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차트 화면 보면서 같이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봉의 차트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종목이 그동안 하락했던 시기들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락했던 시기들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2020년도에서부터는 12월이 될 때까지 하락세가 계속해서 좀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굉장히 큰 대규모 거래량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은 바닥에서 돌파하는 패턴들이 나왔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위쪽을 두드리는 그림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매물대가 쌓여 있는 공간들이 이 아래쪽에 집중이 됐고 지금 거기를 소화시켰기 때문에 목표가를 어떻게 보면 또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의 차트도 그렇고 주봉상의 차트도 그렇고 거래량을 동반한 추세 전환 그림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메리트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인 측면 안에서도 보시면은 최근에 좀 개인 쪽에서 물량을 오늘은 바꾸고 외국인 기관, 그다음에 요즘에 좀 수상한 기타 법인 쪽에서 순매수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런 수급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 화면 보시면서 이 종목을 한번 좀 추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명과 그다음에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전략주는 총 5글자인 종목입니다.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메타버스주가 지금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좀 바닥권에 있죠.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반등할 만한 기미를 보이고 있다.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한번 5종목 예상을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또 두 번째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도 볼게요. 이번에는 또 어떤 종목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뭐 한 종목도 아니고 두 종목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약이 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온라인 무료 방송 시작해가지고 종목들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한번 같이 또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네 글자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중국의 이슈인데 중국의 이제 위드 코로나 쪽과도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주 섹터 쪽에서 시장의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뭐 감기약 아니면 해열제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 종목은 이제 그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뭐 체성분 분석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심장 충격기라던가 여기 관련된 의료기기 업체인데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이제 확진자들이 많았었을 때 테마주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 종목이 좀 의료 섹터, 제약 섹터야 그래서 이제 좀 무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빠르고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실적 발표가 있었을 때는 이 종목이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17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년 3분기 동기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좀 빠른 성장률이 나왔죠. 그럼 이제 4분기 때는 연간 실적이 나와가지고 1년 종합치를 좀 보여주는데 뭐 3분기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기 때문에 연간 실적 자체에서도 그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로 발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뭐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의 이슈라던가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뭐 그 자동 심장 축격기 관련된 뭐 정책이라던가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 이런 것들이 재료로 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었을 때 명분으로 붙여줄 만한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화면 보면서 이 종목을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과열된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 바닥에서 자리를 만들고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는 이제 체크를 해볼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일봉상 차트 안에서 보시면은 이 맨 위쪽에 있는 게 2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항 구간들을 받았었고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번에는 윗꼬리가 아닌 종가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단에 매물대를 돌파를 시켜놨고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열린 차트가 됐고 상승할 수 있는 뚜껑이 열린 차트가 됐죠. 그래서 지금의 흐름과 그다음에 지금의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상승치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그림을 보고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후딱 들어오셔서 제가 빨리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비드 전문가가 준비한 두 번째 전략주는 총 4글자인 종목인데요. 체성분 분석기나 심장 충격기 등 의료기기를 만드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종목을 전략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힌트만 들어봐도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빠르게 잠시 후 9시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석을 하셔서 댓글을 꼭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종목을 뭔지 모르는 분들이라도 들어오셔서 오늘 준비한 전략주와 함께 가격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청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비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번 한 주 중요한 슈퍼 위크를 맞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과 함께 준비된 전략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유의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와 전략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